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생산 2급 2회차 기출문제죠. 한번 문제를 풀고 오셨다면 또 어렵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신규의 유형의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20% 정도는 매년 신규 문제가 출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히 새롭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출제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문제들이 약간 새롭게 느껴졌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뜨잖아요. 이 홈페이지 주소에 로그인 해주시면 여러분 우리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 기출문제 풀이도 같이 함께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신 기출문제들을 다운로드하고 DB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한번 많이 활용해 보세요. 학습에 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원가,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치의 극적인 개선을 위해 여기가 포인트죠. 업무 프로세스를 급진적으로 뭐 한대요? 재설계한대요.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BPR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리엔지니어링 보이시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왕왕 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군요. 앞에 있는 특히나 1번부터 몇 번까지의 4번까지의 문제가 거의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적이고, 그죠? 네. 형식이 똑같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 꼭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 핵심 ERP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세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매번 나옵니다. 매번. 뭐가 이렇게 4단계가 있다. 그 중에 이것은 무엇이게? 어느 단계에 속하게? 그죠?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어요. 데이터 전환 및 여러분 시험 가동이 진행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단계? 구현 단계죠.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해서 정답 체크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구축이나 설계, 분석 단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항상 이거 항상 얘기하죠. 분, 설, 구, 현 이야기를 매번 합니다. 분석하고 왜? 이 순서도 여러분 시험 문제로 출제되잖아요.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축하였다면 구현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분설 구현이다. 이렇게 암기를 유도했었죠. 자, 분석하면 AS, IS, TF팀을 구성한다. 이런 말표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설계하면 to be process라는 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축합니다 라고 한다면 모듈의 조합화. 그쵸? 그 다음에 뭐 구현은 지금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이렇게 각각의 단계에 맞는 예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되게 여러분 시험에 언급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키워드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죠? 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RP의 도입의 예상의 효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고, 그렇죠, 올바르죠? 결산의 작업이 어떻다? 단축될 것이다. 사이클 타임이 감소하죠. 그렇죠. 여러분, 개별 업무 시스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옳지 아니하다. 뭐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통합적인, 여러분, ERP니까 통합적인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통합적 관리 시스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옳지 아니하였다. 라고 여러분 처리하실 수 있는 문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기능적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경영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종목 배제, 실시간 정보 처리가
체계가 구축이 된다. 그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한다. 이거 다 어떻습니까? 기능적 특징이죠. 객체 지향이 바로 뭘 얘기하나요? 이렇게 기술적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기술적인 특징에서는 뭐 4세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채택한다. 이런 말 표현들이 여러분 주되게 언급되는 문제 내용들이죠. 그죠, 여러분? 반대로 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기술적 그 특징을 이야기해 봤어요. 그죠? 분류할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5번부터는 어때요? 우리 드디어 생산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엔지니어링 BOM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BOM의 설명입니다.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생산관리 및 생산 현장에 사용되는 BOM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매뉴팩처링에 대한 거잖아요. 매뉴팩처링에 대한 BOM. 그쵸?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1번 답은 아니겠네요. 주로 설계부서에서 그렇죠. 기능 중심으로 작업이 됩니다. 작성이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엔지니어링 BOM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엔지니어링.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죠? 생산관리 부서 및 판매, 마케팅 부서 등에서 사용된대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플래닝. 그쵸? 플래닝 BOM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제품을 구성하는 양을 뭘로 처리한대요? 정수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백분율로 표현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퍼센테이지 BOM.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해요? 그렇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고요. 나머지는 무엇인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적어놓고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내 거 되는 거죠. 내 거. 그죠? 내 걸로 탄탄하게 다지기 들어가 주는 것이다. 자, 6번 문제 들어가 봐도 되겠어요? 수요 예측 방법은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분 방법이 다른 하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볼게요. 델파이법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정성적인 방법이다. 그죠? 네. 지수평활법 뭐라고 배웠어요? 정량적인 그렇죠? 방법이다. 소비자 조사법이라든지 판매 의견 종합법 마찬가지로 정성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 지수평활법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겠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보았어요. 7번, 다음 중 제조 전략에 따라서 생산 시스템을 분류하였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리드 타임이 가장 긴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순서 한번 나열해 볼까요? 가장 빠른 게 뭐예요? make to 스톡이다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좀 줄여서 쓸까요? 이렇게 플레임으로 쓰니까 자리만 차지하네요. 우리 가장 많이 여러분 어때요? make to 스톡을 가장 빠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리드 타임이 가장 빠르다. 그죠? 그리고 반제품으로 만들어놨던 assemble to order라는 ATO라고 표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쵸? 여러분, 오더 떨어지면 만들기부터 시작하는 make to order가 있을 것이고요. 설계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engineer to order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작의 시작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이처럼 engineer to order가 정답이 되어야 하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답 체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8번의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4가지 전략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몇 가지? 4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할 수 있는 게 뭐죠? 고용 수준에 대한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었어요? 생산율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죠? 여기 나와 있나요? 고용 수준이 빠졌다. 그죠? 고용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요. 우리 생산율에 대한 조정 얘기했었죠.
그 다음 재고 수준의 조정 얘기했었죠. 그 다음 하청 이렇게 얘기했었지 품질에 대한 조정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네 가지의 여러분 전략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다 내용까지 매칭해서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러분 네 가지의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따라서 거리가 먼 건 2번 대신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고용 수준의 조정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좋죠. 올바르게 고쳐놓은 정답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라고 처리하실 수 있겠죠? 자, 9번 문제. 자, 뭐라고 썼습니까?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인풋 요소. 그렇죠. 필요한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준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었어요? 기간별 수요량. 같은 말 뭐라고 나오기도 해요? 수요 예측량이라고 돼요. 수요 예측치라고도 여러분 시험지, 다른 시험지들을 또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회차의 시험지. 동일한 얘기죠. 수요량, 수요 예측치. 똑같은 얘기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 뭐 물어봤었죠? 현 재고량 있어야 되겠죠. 현 재고량 있어요? 네, 1번에 현 재고량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렇죠. 주문 정책. 로포롯으로 할 것이냐, 뭘로 할 것이냐. 그쵸? 이런 주문 정책 및 매개 변수까지. 자, 적절하지 않은 게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인풋 요소로 들어가지 않는 거 재고 수준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요. 정답이 손들고 있었네요. 그쵸, 여러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0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뭐라고 주어졌는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주어졌어요. 자녀 납기 일수를 자녀 작업 일수로 나눈 것이며 해당 값이 작은 순서대로 여러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거 뭐였었죠? 긴급률. 그렇죠? 이렇게 긴급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죠. 근데 이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게? 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그죠, 여러분? 풀이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간트 차트 나와 있습니다. 간트 차트가 여러분 어때요? 전통적인 일정 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것도 기억을 해주실 거고요. 퍼트 CPM 하면요. 선생님이 네트워크라는 단어. 이렇게 키워드를 짝짓기 해갖고 공부했던 그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퍼트 CPM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네트워크 형식이라는 말표현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재명서죠. 여러분 완제품 한 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소요가 되는 뭐 재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어떻다? 규격, 소요량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자재명세서라고 얘기한다. BOM이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정답 몇 번? 3번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괄호 넣기가 많이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띵띵은 작업 개시에 앞서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작업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작업 방법과 작업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띵띵은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작업의 장소, 어디에서 여러분 만들 것인지, 몇 시간이 걸릴 것인지, 뭐부터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할당하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했죠? 절차 계획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겠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쵸,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매번 언급했던 것들이 여기 다 정해져 있어요. 특히나 요거 얘기하면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작업의 순서, 표준 시간, 작업의 장소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할당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뒤로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죠?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을 뭐라고 하나요?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가공의 공정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겠고요. 가공 공정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실 뭐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올 거라 생각 못했고 가공 공정, 그 다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운반 공정에 대한 이야기.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가공 공정뿐만 아니라 운반 공정이라든지 검사 공정이라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요? 정체 공정이라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이에 대한 이야기가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좀 다르다, 색다르다 이런 면이 좀 색다르긴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운반 공정이 뭔지 요 주되게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공 공정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운반 공정 중요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가 중요했죠? 운반 공정에서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런 제품이나 부품 같은 것들을 한 작업 장소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뭐 한다? 이동한다 라는 말 표현이 운반의 공정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단 이런 문제들을 출제할 때 운반 공정에서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작업을 위해서, 가공을 위해서 작업대 가까이로 옮겨 놓는 거. 그쵸? 작업대에 재료를 가져오는 과정이나 제품을 옆에다 쌓아 놓는 과정.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운반이다 라고 얘기해요. 운반 공정 아니다. 그럼 뭘로 봐야 된다? 가공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가공 공정도 공정이지만 보기로 문제 내기가 풍성해지는 것은 운반 공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운반 공정의 문제들도 굉장히 빈출이라는 것을 우리 익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쵸? 네, 좋아요. 자, 검사 공정에는 뭐가 있어요? 양의 검사, 양적인 검사와 질적인 검사가 있었다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자, 정체 공정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체류가 되고 있다. 그쵸? 지체, 체류가 되고 있다. 이런 말표현 많이 썼죠. 그 다음에요. 정체 공정에는 저장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지체나 체류 요것보다는 요 저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요. 시험 문제로 이렇게 정체 공정의 저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허가 없이 이동이 어떻다? 금지된 상황이다. 금지된 상태다 라는 것을 포인트를 줘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요? 왜 강조했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나온다라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저장일 경우에는 계획적인 보관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는 뭐다? 여러분 이동이 금지된다 라는 말표현이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공 공정을 보고 선생님 가공 공정을 보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가요? 그럼요. 왜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다음번에는 가공 공정 말고 운반 공정이라든지 그쵸? 검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그때 포인트를 잡아서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게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작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공수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인 방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첫 번째, 가동률의 향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기계가 유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런 말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계속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기계는 유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적절한 작업량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할당해 줘야 된다. 그래야 가동률이 향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좋아요. 자, 부하와 능력의 균형화. 이 얘기는 뭐죠? 어떤 특정한 공정에 과도하게 부하가 설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조정해줘야 한다. 에러 공정이 생기면 어떡해요? 꽉 막혀버리겠죠. 에러 공정이 한 공정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공정 라인이 끝나지 않으면 결합을 못 지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제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부하와 능력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이 하나의 특정 그 공정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이런 뜻으로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정 부하 고정 방지.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새롭죠? 시험 문제가 약간 단어 바꿔치기 한 문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1급이나 뭐 공통적입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게 말을 이렇게 단어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귀엽죠? 문제가 너무 귀엽죠? 예, 귀엽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여운 문제에 우리가 걸려들었을 때를 생각하면 짜증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놓치지 않기로 해요.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부하 변동의 방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바쁘고 한가함의 차이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 차이가 여러분 극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쉬운 얘기로 바쁘고 한가함의 차이가 극으로 치솟아가면서 발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해 주실 거예요. 뭐 적성 배치와 전문화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작업하는 작업자의 기능, 그 능력치와 여러분 그들이 기계의 그 성능치랑 같이 결합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였고요. 자, 여기 볼까요? 기계별로 현재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작업량이 부하됐는지를 보여주는 도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로 나눴었어요. 기계 기록은 뭐예요? 기계 기록 도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업의 실적, 작업 실적을 기록하기 위함이다. 그죠? 네. 작업 할당은요. 여러분 작업 할당은 뭘 위한 것이다? 작업을 계획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위한 작업의 할당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작업 진도는요. 말 그대로 진도 관리를 위한 뭐요? 진도 관리를 위한 진도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러분 이런 능력에 대한, 여러분 능력 활용에 대한 것이 뭐였죠? 능력 활용에 대한 것이 바로 작업 부하 도표였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 기계별로 얼마나의 능력에 대한 그 얘기를 보여주는 도표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매칭할 수 있겠죠. 약간 꾸며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닮았죠. 이렇게 딱 키워드적으로만 매칭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재에는, 그쵸?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한 거죠. 이렇게 신규 문제로 여러분 언급이 됐으나 사실 신규 같지 않은, 그죠? 신규 같지 않은 신규의 느낌이 들어요. 조금 약간 표현에 있어서 새롭다의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았습니다. 네, 지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스트 인 타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스트 인 타임은 생산 방식, 지트 생산 방식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재고의 여러분 근원은, 여러분 재고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런 말표현 막 쓰고 그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고를 없애려면, 이런 악의 근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노력이라는 걸 해야겠죠. 없애는 방향으로서의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지트는요. 약간의 여러분 불량률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렇게 불량을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되는 활동 또한 마찬가지로 열심히 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개선 활동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소요시간 줄이고 불량률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낭비를 제거하고 이런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원가가 어떻겠어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뭐라고 주어졌죠? 자, G2라는 것은 재고는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죠? 아주 잘 드러나 있고 어떤 책을 봐도 공통으로 말을 쓰는 게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표현을 이야기합니다. 불량률 어떻다고 했죠?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량률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예요. 이런 불량률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불량률이 줄어드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 활동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왜 그렇다? 이런 불량률,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개선 활동은 중요치 않다. 옳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그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죠? 여러분 저스트 인 타임으로 여러분 지트 생산 방식으로 여러분 물건을 만들 때는 이런 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왜 들어갑니까? 이 납품 업체랑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만들 것인데 이 업체랑은 여러분 차이가 어때야 되겠어요? 돈독해야 되겠죠.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2개 필요하니까 2개치만 놓고 가렴. 예,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쵸? 네,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하였고요. 자, OS의 개념 중에 보기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주어졌어요. 보기에 뭐라고 주어졌는가 봤더니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정위치에 그런 말 쓰죠. 정위치에 위치시키는 것을 얘기한다. 지정되는 위치에 올바르게 위치시키는 걸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정돈이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 정리는 잘 못해도 정돈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왜 무슨 소리죠? 여러분, 정리라는 건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 구분해서 불필요한 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버려라. 그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정리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죠? 네. 네, 선생님이 정리는 좀 어려워도 정돈, 내가 딱 원하는 곳에 딱 이렇게 배치해 놔야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위치에 잘 넣어 놓으면 되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 정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리, 정돈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리와 정돈을 구별해서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청소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먼지나 이물질이나 이런 더러움 등을 제거해서 깨끗한 상태로, 여러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 그런 얘기 했었죠. 일할 수 있는 직장의 환경을 뭐 해줘야 된다? 조성해줘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어떻다? 능률이 향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었습니까? 청결. 여러분 3S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3S, 위에 있는 3S 얘기하는 거죠. 정리, 정돈, 청소 이런 것들을 뭐 해줘라? 유지해줘라. 그래야 문제점이 생기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청결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쵸,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아주 명확하게 사지선다형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또 여러분 어때요?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안 나오면 섭한 문제죠. 무엇이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경제적 주문량을 구하세요 라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매번 여러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 제가 뭘 들고 있죠? 계산기. 시험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뭐죠? 계산기. 그렇죠.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EUQ에 대한 산식을 한번 우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I는 EDCP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매번 입에다가 착 달라붙여 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이게 뭐죠? P는 뭐예요? 단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단가가 얼마라고요? 20원입니다. 곱하기 I가 뭐였죠? 재고 유지 비율이었습니다. 0.1입니다.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착한 문제죠. 2 곱하기 그죠? D가 뭐라 그랬어요? 수요량이라 그랬어요. 400개 곱하기 CP가 뭐죠? 1의 주문 비용을 뜻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00원 이렇게. 그러나 크게 생각하셔야죠. 루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없는 것과 같이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2에 여러분 2 곱하기 400개 곱하기 100개 하니까 8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나누기 2 해보세요 하면요. 계산기에 이렇게 여러분 4만원 계산기에 이렇게 써있죠? 계산기 숫자창에 4만원 이렇게 기록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계산기 잘 활용도 우리 글쎄요. 아기 때부터 계산기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 고등교육까지는 여러분 계산기 안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밑에 루트키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4만이라고 떠 있는 그 상태에서 루트 버튼만 눌러주세요. 루트 했더니 계산기 창이 이렇게 바뀌죠. 200 그죠? 이렇게 계산기 쓰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선생님 제가 애기도 아니고요. 그죠? 애기가 아닌데요. 여러분 계산기를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이면 이렇게 설명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계산기를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루트 사용법을 이야기 드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계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200개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 주문량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이런 계산하는 문제들이 어때요? 산식만 내 머릿속에 PI는 EDCP, PI는 EDCP 이런 식으로 읍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장까지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쵸? 가서 계산기 두드리고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주어진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 계산 문제라고 해도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자, MRP 자재 소유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 처리를 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렇죠. 우리 시험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 자재는 독립적인 수요를 갖고 있어 여러분 예측을 통해 수요를 판단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독립적인 수요를 갖고 있다라는 말표현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번엔 느낀 게 그렇단 말이죠. 선생님이. 네? 그죠? 이렇게 종속적이라는 말표현이 써 있어야 되는데 독립적이라는 말표현을 써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MRP는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의 소요량 및 조달 시기를 여러분 조달 시기라든지 뭐에 대한 거 자재 소요량에 대한 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과 생산 계획 같은 것들을 뭐 하겠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처리해 보겠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렇다. MRP는요 이렇게 여러분 뭐예요? 이 완제품 독립적인 그 생산 계획에 따른 그죠? 따라 이 종속적으로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독립적인 수요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표현이 올바르지 않아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러분 뭐라고 인풋 요소 나와 있네요. 주 생산 계획, 일정 계획, 그죠? 그 다음 자재 명세서, 재고 명세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인풋 요소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제품을 구성하는 수많은 자재 요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기법입니다.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만 기록되어 있네요. 선생님, 요거 처음 봤어요. 주 생산 계획 일정. 여러분 똑같은 말 이야기했었어요. 뭐 얘기했었죠?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같은 말. 동일한 언어다 라고 해서 아마 매번 첫 시간부터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MRP 얘기할 때 이렇게 기준 생산 계획을 우리가 MPS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MPS라고도 이렇게 순수 대문자로 약자로만 표기가 되기도 하죠. 인풋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MPS. 그 다음에 자재 명사서니까 BOM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BOM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고 기록 파일, 재고 명세서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재고 기록 파일이다 라고 해서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다 라고 해서 IRF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지선다형이 이렇게 영어로 약자로만 표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MRP의 인풋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주요 입력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따로 문제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죠? 그래요. 혹시나 높아심에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좋아요. 뒤로 넘어가도 되겠죠.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산 능력 소요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CRP의 주요 입력 데이터는 어떻다? MRP, CRP, MRP 맞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CRP의 주요 입력 데이터는 MRP의 레코드다. 맞는 이야기죠?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2번 자원 요구량을 계산할 때는 RCCP가 CRP보다 옳지 않죠. 여러분 CRP가 RCCP보다 정확하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여러분 CRP에서 입력되는 자료로서 작업장의 상태의 정보는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CRP는 기준 생산 계획이 주어진 제조 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아니죠. 이거는 CRP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RCCP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제조 용량이 뛰어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것을 계산하는 걸 우리는 RCCP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고 여러분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고쳐놓으실 수 있으면 완벽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SCM의 주요 흐름 중에서 제품 서비스 흐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 조건 및 지불 조건. 그래요. 이런 거 우리가 어땠죠? 재정이라 그랬죠. 재정의 흐름이다. 위탁 판매와 권리 소유권의 합의, 재정의 흐름이죠. 그죠? 여러분 또 뭐 써 있습니까? 주문 전달과 배송 상황의 갱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정보의 흐름이다. 어떤 고객이 물품 반환이나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품의 흐름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그쵸?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어려운 문제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닥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도 여러분 좀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죠, 여러분? 계산, 이 두드릴 문제가 몇 개 없었잖아요. 한 문제 있었나요? 네, 그 정도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연도에 이 2회차 시험은 약간 좀 쉬웠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저는 어려웠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하다 보면요. 어렵지 않게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예, 믿어 의심치 않아도 돼요. 자, 좋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꼭 피드백은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틀렸어요.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죠. 세 문제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 문제를 내가 꼭 한번 되돌아가서 우리 교재 펼쳐놓고 본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피드백 작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하단에 또 한번 여러분 홈페이지 링크가 보이게 되실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 이론만 대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무도 같이 함께 대비해 보자고요. 강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면서 한번 따라하기 해보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학습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하고 여러분, 그죠? 늘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